딱 한 번만 더. 원금만 찾으면 그만둘게. 주식 계좌의 10%런 숫자를 보면서 혹은 곤두박질 치는 부동산 시세표 앞에서 혹시 이런 독백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평생을 바쳐 지켜온 마지막 보루였던 집을 팔면서까지 되찾고 싶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떻게 한 평범했던 은퇴자를 신용불량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을까요? 오늘은 그 처절한 기록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30년간 공기업에서 꾸준히 일 마다 않고 성실하게 일했던 김성실 씨.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약 4억 원의 퇴직금과 아내와 함께 평생을 살아온 아파트 한 채,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국민연금이 나오기까지 몇 년간은 퇴직금 이자로 생활하고 이후에는 연금과 함께 정원을 가꾸는 소박하지만 여유로운 노후. 그의 꿈은 결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비극의 시작은 아주 사소했습니다.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했던 주식 투자가 시장의 화랑을 타고 제법 쏠쏠한 재미를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 거대한 하락장이 그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계좌에 찍히는 파란색 숫자는 단순한 손실액이 아니라 그의 30년 세월이 부정당하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밤잠을 설치던 그에게 주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물타기로 평균 단가를 낮춰야 반등 때 빨리 탈출할 수 있어. 그래, 위기가 기회다. 그는 퇴직금의 일부를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의 바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원금만 회복하자 는 조급함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신용대출에 손을 댔습니다. 최근 50에서 60대 은퇴자들의 빚내서 투자가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경고가 바로 김성실 씨 자신의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아버지가 퇴직금에 담보대출까지 끌어다 선물 투자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규 섞인 글이 더는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대출 이자 압박과 계속되는 주가 하락.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평생의 보금자리였던 집이었습니다. 아내의 눈물을 뒤로한 채 그는 되뇌었습니다. 여보,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이 돈만 넣으면 다 회복할 수 있어. 그는 집을 판 돈 전부를 또다시 물타기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더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주식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폭락했고 그의 30년 공든 탑은 한 줌의 재가 되었습니다. 퇴직금, 대출금, 그리고 집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그의 손에 남은 것은 수억 원의 빚과 차갑게 찍힌 신용불량자라는 낙인뿐이었습니다. 자, 너무나 안타까운 김성실 씨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어쩌면 남의 일 같지 않아 불안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고 영상을 끄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이 비극을 내 삶에서 막아낼 진짜 중요한 이야기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비극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은퇴 후 투자에 빠지기 쉬운 세 가지 공통된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손실 회피라는 심리적 함정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익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손실을 입었을 때의 고통을 2배는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이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원금만 찾으면 그만두겠다는 비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고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물타기의 늪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둘째, 카더라라는 정보의 함정입니다. 은퇴 후에는 정보에 취약해지기 쉽습니다. 마치 버티면 오른다는 막연한 믿음으로 갭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퇴직금은 물론 빚까지 떠안게 된 어느 가장의 이야기처럼 혹은 월세가 꼬박꼬박 나온다는 달콤한 말만 믿고 신도시 상가에 투자했다가 매달 수백만 원이 이자와 관리비 폭탄만 맞고 있다는 사례들처럼 장밋빛 전망 뒤에 숨은 칼날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한 은퇴 여성이 퇴직금을 상가에 투자했다가 실패해 지금은 월 27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한 일간지의 보도는 이 함정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보여줍니다. 셋째, 몰빵이라는 자산의 함정입니다.
소중한 은퇴 자산을 주식 혹은 특정 부동산처럼 단 하나의 자산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단 한 번의 실패가 내 노후 전체를 붕괴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그렇다면 이 끔찍한 함정들을 피하고 내 소중한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낼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공격적인 투자가 아닌 튼튼한 방어 전략.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공격이 아닌 수비로 전환해야 합니다. 은퇴 후 자산 운용의 제일 목표는 대박이 아니라 원금 보존과 안정적인 현금 흐름입니다. 퇴직금을 받으셨다면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 계좌로 옮겨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당장 내야 할 퇴직소득세를 30%에서 40%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낀 세금으로 안정적인 원리금 보장 상품이나 저위험 펀드를 운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비형 운용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원칙, 집으로 투기하지 말고 집에서 연금을 받아야 합니다. 김성실 씨가 집을 팔아 주식에 넣은 것이 최악의 선택이었다면 그에게는 주택연금이라는 최선의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내 집에 평생 살면서 그 집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70세 어르신이 공시가격 5억 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150만 원이 넘는 돈을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집값이 떨어져도 연금액은 줄지 않고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그 차액은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투자의 위험 없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원칙, 나의 최후의 보루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결코 용돈연금이 아닙니다. 내 노후를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기초공사입니다.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수령액은 이미 월 90만 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 돈은 내 생계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벨트가 되어줄 겁니다. 이 기초공사 위에 주택연금이라는 튼튼한 기둥을 세우고 개인연금과 IRP 퇴직연금으로 지붕을 얹어 2층, 3층의 튼튼한 집을 지어야 합니다. 위험한 투자는 이 모든 안전장치를 갖춘 뒤 정말 잃어도 괜찮을 정도의 여유 자금으로만 하는 것이 철칙입니다. 딱 한 번만 더. 이 유혹의 목소리는 실패한 투자자에게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를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 남자의 비극적인 실패담이 아닙니다. 그 실패를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현명한 준비의 가치입니다. 딱 한 번만 더. 라는 위험한 도박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준비가 우리 노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더 늦기 전에 나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켜줄 튼튼한 방어막을 오늘 당장 점검하고 세워 보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번의 현명한 결단입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설계하는 지혜로운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해 어떤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지혜를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